현재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그리고 그 파장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XRP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봐야겠죠.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의회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기능 일부가 멈추게 됩니다.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인 거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백악관 측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 셧다운 대비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관련 지시를 남겼는데요.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요, 이미 공개된 수치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봤을 때 전체 직원 7만 9천 명 중에 3만 2천 명, 즉 41%가 셧다운했을 때 일시 해고되거나 근무 제외 대상이 됩니다. CDC는 무려 64% 직원이 축소 대상이고, NIH는 최대 75% 중단 가능성 있는 인력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국방부 DoD 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간 직원 중에 약 33만 명 정도가 셧다운했을 때 페어로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고요. 전체 민간 직원의 45% 수준이 강력한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손실 우려가 큽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매주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낼 수 있다, 관련 분석을 내놨고요. 의회 예산청 역시도 동일한 범위의 타격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남겼는데, 이번 기술은 만약에 셧다운이 4주간 이어진다고 했을 때 분기 GDP 기준으로 0.8%포인트 가까운 성장률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데이터 공백 리스크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셧다운이 시작되면은 9월달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앙은행과 투자자 모두 고용, 물가, 소비 여러가지 핵심 지표를 보면서 금리에 대한 방향이라거나 자산 배분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 나침반 자체가 아예 멈춰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공공기관 타격이 실질적이겠습니다. 이 단순한 예산 지연이 아니라 41%, 64%, 그리고 75% 이르는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직원 축소들, 이런 수치들이 서비스 붕괴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계 경제를 봤을 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 둔화 압력이 현실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의 GDP 감소 가능성이 쌓이게 되면요, 기업 소비랑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른 지표 공백은 투자 판단의 기준을 흔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앙은행도 시장도 데이터 없는 세계에서 감으로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극한 불확실성 구간에서 암호화폐, 특히 리플 XRP 같은 이런 네트워크 자산의 존재감이 오히려 더 강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죠. 더욱더 신중해지셔야 될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나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이 분할 매수 매도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이때 복구 구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과거 역사 패턴 봤을 때 셧다운 직후에 반응이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치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 정부 기능이 흔들리는 시대에는 네트워크 자산이 빛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져가셔야겠죠. 결국에 이런 수치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요, 이 시장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단서가 되어줄 겁니다. 공포에 휩쓸리시기보다는 수치를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고 이렇게 구조를 전부 다 읽을 줄 아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이런 정치적인 교착 자체가요, 이 금융시장에는 곧바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관망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달러랑 미국 국채 수요는 단기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와 동시에 미국 재정 신뢰도에 금이 간다, 이런 불편한 시선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200만 명이 일시 해고되고 수십억 달러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여파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셧다운 국면이 끝날 때까지는 레버리지를 낮추고요, 과도한 익스포저를 피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셧다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이어지면은 미국 노동통계국 같은 기관이 경제 데이터 발표를 중단하고요, 실제로 10월 3일 예정된 9월 고용지표랑 실업률 발표도 중단된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데이터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이럴 때 오히려 정부 리스크, 이것과 무관하게 24시간 작동하는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돋보이게 될 겁니다. 특히나 리플 XRP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결제 인프라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 시나리오와도 맞아 떨어지는데요. 미국 재정 불안이 반복된다? 그러면 글로벌 결제망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 속에서 브릿지 자산으로서 XRP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을 하면서 은행 인가 추진, 그리고 ISO 2002 연동까지 여러가지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 자체가 이 셧다운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는 큰 주익이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정치 일정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원래 9월 30일로 예정됐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 캘러리티, 이 표결 자체가 사실상 무산이 됐죠. 민주당이 절차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셧다운 위기까지도 겹치면서 표결은 다가오는 10월 20일 이후로서 밀렸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SEC랑 CFTC의 규제 권한을 나누고 특정 요건에 대해서 충족한 암호화폐는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암호화폐 제도화도 현재 속도를 잃어버린 셈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실 때 반드시 현재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현물 중심의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진입하시면서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그리고 셧다운 해소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는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 봤을 때 셧다운이 3주 이상 이어지더라도 해소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안에 회복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이 XRP의 구조적 진화를 볼 줄 아셔야 되고 ETF 승인과 RLUSD 실제 사용 확대, 연중 마스터 계좌 신청 같은 이런 흐름들은 셧다운과도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 가격은 흔들려도 방향성은 이미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되는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셧다운이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XRP 같은 실제 사용 기반 자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가 멈춰도 결제망은 멈추지 않고 데이터가 막혀도 블록체인은 작동하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공포보다 원칙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고 그 속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승자가 되어줄 겁니다. 이 모두가 상승한다라고 외쳤을 때 시장은 오히려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라고 외쳤을 때 하락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시장은 의외의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도 전문가들도 투자자들도 하나같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이렇게 모두가 같은 방향성을 바라볼 때 시장은 진짜 그 길로만 가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시장은 늘 다수의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공포가 극대화될 때 바닥이었고요. 환호가 터질 때가 꼭대기였습니다. 지금처럼 셧다운 공포가 커지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과 제도권 진입이라는 큰 주의를 생각하시면은 이 단기 하락이 곧 장기 매수 기회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할 때 시장은 한 발 더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에 투자의 본질은 심리와의 싸움입니다. 다수가 한쪽만 바라볼 때 냉정하게 반대쪽 가능성을 준비하는 분들 그분들만이 시장의 역설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보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원칙 매매, 단기 저점, 단기 고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이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은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사고 싶을 때 무작정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투자금이 있었으면 추가 매수를 했으면 지금 얼마나 수익이었을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에 매달리기보다는요. 과감하게 분할 익절을 하는 게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매도하기 좋은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기분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 수익이 정말 내 건가? 혹시 더 올라가면 대박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레는 순간 바로 그때가 분할 익절하기 가장 좋은 시점인 거고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맛있을 때는 간 만든 음식, 배가 고파서 간절할 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괜히 아까워가지고 못 먹다가 음식이 식고 상해서 맛없어지는 순간 그때가 오면 후회가 남습니다. 리플도 똑같아요. 더 오르겠지 이런 욕심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고점이 돼가지고 천천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단기 저점 구간의 추가 매수는 또 다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리플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투자 심리가 바닥에 있을 때 이제 그만두고 싶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바로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 하지만 현실은 이미 현금 비중이 없거나 스스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투자 심리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면 더 후회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럴 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투자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든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태도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단기 저점, 단기 고점 타점은 쉽다라고 생각하면 쉽지만요. 막상 현실에서 실천하려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가시면서 조금씩 훈련하듯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원칙 지키면서 차분하게 단기 저점과 고점 활용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매매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